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9월 11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연준이 9월엔 금리 동결을 하겠지만 11월 또는 12월 중에는 재인상을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연준 위원들이 지금까지는 금리를 적게 인상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인상하는 편이 낫다고 만장일치로 동의했지만 지금은 금리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힌 의견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골드입니다. 지난주 달러화와 국채금리의 급등 속에서 1%대의 하락률을 기록해온 금값이 이번 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5일입니다. 오펙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를 공개 하루 앞두고 유가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이슈에 유가는 지난 한 주간 2.3% 상승했지만 이란의 원유 수출 규모가 연초 대비 2배가량 증가한 하루 200만 배럴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과 연말까지의 원유 생산량을 현재 하루 310만 배럴 수준에서 400만 배럴까지 올릴 것이라는 보도가 겹치면서 공급 차질 우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난주 10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엔달러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수요일로 다가온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목요일로 예정된 ECB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면서 8주 연속 상승해온 달러화가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미증시에서는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8주 연속 강세를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미중 갈등도 나스닥 상승에 제한되는 요인이 되는 가운데 오늘도 시장의 중요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성경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선생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9월이죠.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면서 사실은 매매하기에 굉장히 조금 좋은 시즌이 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예.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시즌에 오일이나 골드 같은 경우에도 좀 변동폭이 있을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에 거의 다 다다랐기 때문에 언젠가 펼쳐질 매도장이 또 기대가 되는 그런 9월입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거 제가 가이드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굉장히 좀 많은 정보들 가져왔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앞으로 하반기의 시장 전망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 기법과 우리 예상까지도 오늘 마스터님과 함께 철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기술적인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을 근거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타 전략도 함께 세워볼 예정이니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들은 유튜브 채팅 또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성경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있는 노랑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질문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미증시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이는 것처럼 주요 상품들 빨간불 켜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하락 전환하는 모습까지도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골드와 파운드, 유로까지도 다시금 상승세 전환하는 모습 오늘 장에서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 먼저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지금 상승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풀이장부터 함께 보자라면 이 상승부를 키면서 길게 횡보했던 오늘의 풀이장을 기점으로 오늘 개장 이후에는 다시금 하방으로 발산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22시 34분경이 고점으로 15,448.25포인트 선을 기록을 했고요. 그 이후에 개장과 함께 이 장대 음봉들이 나오면서 그간의 상승폭을 다시금 좀 줄여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시 46분경으로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서 이 하락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나스닥은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 나갈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들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나오고 시장에서는 다양한 달러화와 국채금리 강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 나갈지 우리들의 전략까지 잠시 뒤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5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하락 전환했다가 0%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5일의 모습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22시경을 기점으로 오늘의 최저점을 기록하고 88.25까지도 오늘 꾸준히 상승해주는 모습 보였던 5일입니다. 하지만 개장을 기점으로 오늘 최고점을 찍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폭을 절반 정도 약 50% 반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증상 목표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까지 부각되면서 공급과 이 수요 이슈가 맞부딪히고 있는 모습 오늘 시장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압박, 하방 압박 모두 받으면서 지금은 실시간으로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함께 체크가 되고 있는 5일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골드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0.33% 상승하고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달러 인덱스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는 지난주에 비해서 105달러 선은 지금 일단 내려와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0.34% 상승한 1,949.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22시 51분경에 오늘 저점 지금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 찍고 다시금 좀 올라가려는 시도까지 해주고 있는 모습 체크하고 있습니다. 과연 풀이장에서 올라갔던 1,953.8까지도 다시 기록해줄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차트입니다. 현재 0.36% 상승하면서 1.07405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한눈에 봐도 이 차트가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우상향 방향은 만들어내 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장 때 한 번, 개장 직후 22시 48분에 한 번 시장에서는 한 번씩 흔들어주는 모습 2번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22일 금리 결정 대기 속에서 또 BOJ의 정책 변경 가능성까지 부각되는 가운데 오늘 시장 이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22시 48분경에 저점을 기록해주는 점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쭉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실시간 플러스 0.37% 점을 기점으로 더욱더 올라가줄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유로 관련 이슈까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시장 지금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선겸 마스터님과 함께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장에서 우리가 함께 전략 세워볼 수 있는 단타 상품 뭐가 있을지 목표가와 진입가까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품 어떤 상품 있을까요? 네, 오늘도 일단은 나스닥 준비를 했습니다. 네. 나스닥이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하고 움직임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의 나스닥 위주로 일단은 봐드리고요. 일단 오늘 프리장부터 일단은 좀 보시면은 네. 9시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뭡니까? 계속 올랐어요. 그렇죠? 네. 22시 30분까지 지속적으로 일단은 올랐고, 자, 요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판단을 하실 때 이게 대세적으로 올라가는 차트인지 내려가는 차트인지 어떻게 홀딩을 해야 되는지 일단 보시면, 자, 9시부터 일단 시작을 해서 여기 오늘 10시 33분, 오전 10시 33분에 최저점을 찍고 21선은 다 타고 올라갔습니다. 물론 곳곳에 데드크로스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데드크로스를 일단은 형성은 했는데 요거는 눌림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자, 혹시나 오전장에 나스닥을 안 봤다 하시는 분들, 오후에 만약에 나스닥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21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도 15시 21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여기에도 뭡니까? 깼어요. 골든크로스를 깼지만 네. 눌림이죠. 자, 이 추세 판단을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 9시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15시 그리고 한 16시, 17시까지 매수장이었어요. 매수장. 자, 매수장일 때 우리가 이탈하는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된다? 시나리오 두 개로 일단은 볼 수가 있다. 첫 번째, 전고점을 뚫고 더 가는 눌림 좋죠? 전고점을 뚫고 더 가는 모습으로 일단은 첫 번째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네. 어떤 변곡이 와서 매도 쪽으로 쭉 빠지는 시나리오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딱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항상 이제 그 선물 같은 경우에는 힘의 방향입니다. 그렇죠? 방향은 힘으로써 결정이 돼요. 자, 오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매수의 힘이 센 거죠. 매수의 힘이 세면 시나리오가 확률이죠. 확률이 어떻게 갑니까? 이거는 눌림이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시고 네, 쉽게 전고점이죠. 빠지진 않는다 예. 이런 건가요? 전고점을 뚫었죠. 네. 제가 조금 이따가 5일 차트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5일도 지금 제가 항상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매수 방향인데 어떤 매도 쪽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첫 번째 뭐예요? 힘의 방향이 매수 방향이기 때문에 전고 라인 근처까지 가서 여기에서 다시 전고점을 뚫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 아니면 변곡이 돼서 매도 쪽으로 훅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 하지만 매수 방향도 마찬가지고 매도 방향도 여러분들이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네. 뭐냐면 눌림으로 일단은 본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탈환하기 위한 전고점 근처로 가기 위한 눌림으로 보시는 게 확률상으로는 더 맞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홀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오전부터 혹은 오후부터 나스닥을 하셨던 분들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여기에서 청산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쵸. 자, 여기에서 뭐예요? 눌림으로 일단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왜냐? 힘의 방향이 매수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는 안 그렸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 확연히 차이를 느끼십니다. 전 저점을 뭡니까? 지지를 했죠. 아, 네. 전 저점을 깨지 않고 지지를 한 전형적인 뭡니까? 전고점을 향해서 가는 이런 모습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을 여기에서 뚫고 다시 한번 21선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포인트 한 가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부터 이렇게 많이 오르면 대부분 물론 이제 휩소를 조금 주기는 하는데 네. 살짝 떨어집니다. 아. 뉴욕장 시작하면요. 네, 계산 뉴욕장 이후에 시작하면. 떨어지는군요. 예, 네. 예, 시작하면 그러니까 살짝 올라요. 페이크는 주는데 좀 떨어지는 이제 경향을 조금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란 톡방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97에 제가 여기 스튜디오 올라오기 전에 매도 사인 드려가지고 네. 80대 일단 수익 내고 제가 이제 올라왔는데 자, 오늘 맥점은 어디냐면 15,397 라인이에요. 15,397 라인 밑에서는 일단은 매도를 보셔야 되고 15,397 라인 위에서는 일단은 매수를 보셔야 돼요. 15,397 라인이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쭉 빠졌던 라인입니다. 그게 15,397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자리는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 이거를 보시면 자, 3분봉 기준으로 보시면 15,397 라인을 저항을 받고 계속적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지금 자, 보이시죠? 캔들 보이시죠, 여러분? 자, 박스 횡보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캔들이.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네.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어떤 자리를 지금 드린다라는 거는 안 되고요. 네. 대신 여러분들한테 일단 기준선을 말씀을 드리면 15,397 라인입니다. 15,397 라인 아래에서는 매도 방향이고요. 위에서는 매수 방향이 있다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제가 어차피 뭐 일봉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봐드리니까 그때 진입 자리가 있으면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 보고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나스닥 단타 전략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역시나 이 해외 선물 대응할 때 있어서 이 실시간으로 함께 철저하게 이 시간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 나스닥 오늘 전략 같은 경우에는 15,397라인이 기준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방송 전에 이미 노랑톡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는 매도 사인을 주시고 수익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15,397라인 이미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진입하는 것보다는 이 라인을 기준으로 아래에서는 매도, 위에서는 매수 전략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기간 중간중간에도 정확한 자리값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 제시된 모든 전략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아직 해외 선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골드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 상품들 하나씩 중장기적인 전략 볼 텐데요. 먼저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는 현재 0.32%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모습까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골드 전략 어떻게 보게 될지 한번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소님,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도 전략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자, 여러분들 요거 일단 체크하셔야 돼요. 일단 분봉을 먼저 보고 제가 PPT로 일봉을 지금 좀 그려갖고 왔거든요. 그거 네. 일단 좀 좋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쌍봉이죠. 일단 네. 단타 전략은 쌍봉입니다. 쌍봉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전고점을 넘지 못하면 전저점을 이탈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탈해서 일단 여기 이제 형성이 될 건데 지금 사실은 단타 전략으로는 어떤 자리는 지금 나오지는 않아요. 단타 전략을 하려면 사실 이런 데에서 일단은 좀 들어갔어야 되고 지금 제가 21시부터 이제 차트를 보고 이 스튜디오에 올라오는데 골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골드는 일단은 들어가지 말아라. 관망 대신 골드 관망입니다. 대신 중장기적으로는 일단은 매도를 보시는 게 낫다. 자,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일단은 PPT를 조금 준비를 했으니까 요거 일단 보시면 됩니다. 오늘 골드 오일, 나스닥 항생 같은 경우에 제가 분봉 차트하고 PPT 추세선 그려왔거든요. 요거 일단 보시면 돼요. 자, 지난주까지 일단은 지수 상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3년 5월부터 제가 추세선을 일단은 그린 거고,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추세선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영상도 제가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영상 한두 번 정도만 일단은 보시고 그려보시면 여러분들도 추세선 굉장히 좀 잘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추세선은 이제 두 가지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그런 추세선, 그런 채널이라고 하죠. 그런 추세선이 있고,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그런 추세선이 일단 있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쉽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일봉 추세선을 일단 제가 가지고 왔고요. 자, 빨간색 선을 보시면 고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점이고 여기 고점이고, 자,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저점이죠. 5월 달부터 지금 4개월 동안에 일단은 일봉 추세선을 제가 일단은 그려드렸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노란톡방에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일주일에 3회 이상 제가 이런 추세선이나 이런 상품군들에 관한 전략을 올려드리니까 노란톡방 일단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추세선 일단은 보면 여러분 고점과 저점이 일단은 낮아지고 있죠. 그죠?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거의 전형적인 지금 하락장에 도달했다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린 겁니다. 제가 일단 그린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고, 고점이 일단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점도 뭐예요? 1913.6 라인이죠. 1913.6 라인. 자, 이때가 8월 22일입니다. 그렇죠? 8월 22일에 형성이 된 1913.6 라인을 깨고 초록색 선으로 쭉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일봉상으로 대세 하락장이다. 그리고 추세선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1913.6 라인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골드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 중장기적으로는 이따 오일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되면 항생도 제가 좀 짚어드릴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윙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리값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윙 매매나 아니면 중장기적인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항상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 골드의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관망이나 이 중장기적으로 매도도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지금 8월 25일에 형성된 1913.6 라인 이탈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요 상품들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방송에서처럼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 중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성견마스터님과 함께 해외 선물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간 많은 실수가 축적돼서 자신감이 없더라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함께 공부해 갈 수 있는 기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5일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0.03%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프리장에서의 상승폭을 쭉 반납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후에는 횡보하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어떤 방향성, 어떤 차트 모양 만들어주게 될까요? 마스터님, 오늘 5일 한번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의견 정해주시죠. 네, 오늘은 일단은 단타 영역 같은 경우에는 관망 일단은 조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차트 잠깐 볼게요. 자, 분봉상으로는 사실은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지금 추세가 한번 조금 터졌습니다. 네. 자,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87.17달러에 사실은 매수를 들어갔다가 짧은 한 3틱 정도의 짧은 컷을 줬는데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87.17에 제가 일단은 사인을 드려서 매수 사인입니다. 그래서 짧은 컷을 주고 근 한 100틱 정도 일단 오른 이런 모습을 일단 보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추세를 다 줬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추세를 다 줬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진입 자리보다는 관망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일봉을 분석해드리면서 이것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 5일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도 나스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 일주일, 한 2주 정도 제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홀딩하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5월부터입니다. 5월 5일 최저점 63.64달러를 일단은 찍고 5일은 지속적으로 올랐죠. 오르고 있고 사우디의 감산 이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올랐고요. 자, 밑으로 쭉쭉 빠졌어요.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밑으로 쭉 빠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도 일단은 말씀드렸죠, 여러분. 뭡니까? 매도장도 마찬가지고 매수장의 흐름에서 매도 쪽으로 일단은 빠지는 건 시나리오 2개밖에 없다. 뭐예요? 다시 전고점까지 가기 위한 혹은 전고점을 뚫기 위한 눌림일 가능성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추세 변환에 의한 추세 변곡점, 매도 쪽으로 쭉 빠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선물은 뭐예요? 힘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기 때문에 힘의 방향은 지금 어디입니까? 매수입니다, 매수. 매수에서 뭐 계속적으로 오르는 주식 없듯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상품도 없어요. 네. 자, 눌림을 항상 주고 가죠. 자, 그러면 눌림이다라고 판단하면 첫 번째 뭐예요? 전고 라인이죠. 이 전고 라인에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전고 라인을 뚫고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일단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진짜 새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고 라인을 뚫고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5일은. 그렇죠? 제 말대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 라인, 이게 94달러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4달러 라인까지 지금 뭡니까? 열려 있는 겁니다.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지금 86달러 선에서 지금 매수 홀딩하고 계시고요. 94달러까지 가면 800틱이거든요. 약 800틱입니다. 예, 800틱의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계속 홀딩 중이고 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68달러부터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노란톡방에 매수 사인 계속 드리고 있고요. 72달러도 제가 드렸었습니다. 월물이 바뀌어서 사실 큰 수익은 안 났지만 추세는 일단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일 같은 경우에도 골드랑 마찬가지로 일봉, 그렇죠? 일봉 분석을 통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오를 것인지, 이걸 눌림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추세 변환으로 봐야 되는지, 변곡으로 봐야 되는지 등등등 일봉에 관한 그런 해석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들 공부하고 싶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일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94달러까지 일단은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일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모든 전략들 실시간으로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야지 매일매일 함께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나스닥 중장기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나스닥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성 봐야 될까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자, 네. 일단은 뭐 PPT를 좀 보도록 하죠. 네, 네, 거두절미하고. 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동그라미 라인인데, 자, 올해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차트가 사실은 일봉 차트가 다 똑같아요. 네. 올해 매수 쪽으로 일단은 올랐죠. 그리고 눌림을 줬어요. 그리고 다시 오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 부분 16,000까지, 전고 라인인 16,000까지 도달을 하느냐 안 도달을 하느냐,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일목 안에서 가격들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일목 맞고 쭉 떨어졌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목상으로 여기에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아침에 노란톡방 계신 분들한테 다 뿌려드렸습니다. 1,500명한테 다 뿌려드렸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가격이 형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 번 더 버프를 받아서 16,000대, 전고 라인인 16,000대까지 일단 오르는지 확인을 일단 하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다시 올라가느냐, 지지를 하고, 아니면 변곡이 생겨서 밑으로 빠지느냐, 요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요약을 해드리면, 자, 일목의 안에서 놓을 가능성이 크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16,000대까지 일단은 전고 라인을 향해서 가는지 체크. 이 두 가지만 체크를 해서 중기 전략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스닥 중장기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목 안에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전고점인 16,000 도달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전략들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자료들도 매일매일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지금 국내 증시 9월 시작하고 나서도 시원한 상승 나오지 않고요. 시원한 수익 얻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양방향으로 전략이 가능한 우리 해외 선물 시작해보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시고요. 보다 자세한 교육은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는 선경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그리고 노란톡방 참여 방법까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선견 마스터님의 이렇게 해외 선물 통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실전 노하우 강의 들어볼 시간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강의에 앞서서요, 바로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이 뜨끈뜨끈하게 서울역에서 선견 마스터님의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실시간으로 글을 올려주시는 내용까지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그 내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네, 많이 오셨고요. 네, 진짜 많이 왔어요. 네. 사실은 9월 달에 강연회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추석이 끼어있기 때문에 추석 전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다들 이제 모임이 좀 많으십니다. 가족 모임도 있고 아니면 친구 모임도 있고 그래서 뭐 개 모임 뭐 이런 게 좀 많으시기 때문에 9월 달하고 추석 낀 달은 원래 강연회를 안 하는 게 일단 불문율인데 저 시장 상황도 지금 좀 급변을 하고 있고요. 제가 꼭 알려드릴 그런 내용도 있어서 강연회를 일단은 좀 잡았고 조금 걱정은 했습니다만 기우였다. 거의 이제 강연장이 300석이었거든요. 그건 이제 조금 끄트머리 조금 빼고 거의 다 차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또 뒤풀이를 많이 합니다. 네. 뒤풀이까지 전부 다 가게 하나를 다 채울 정도로 뒤풀이 일단은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많이들 연락을 주셨어요. 네. 주말에 좀 많이 연락을 주셔서 이제 못 오시는 분들도 또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이번 강연회 때 제주도, 창원, 거제에서 막 비행기 타고 오시고 네. 이런 분들도 좀 많았는데 전국적으로 다 모였네요. 네네. 이번에 좀 많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좀 아쉽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급하게 오늘 사실 낮에 결정이 났고요. 아, 네. 제가 부산 다시 갑니다, 여러분. 네. 언젠가요? 작년에 한 번 갔었는데 네. 너무 좋은 기억이 있었고 또 이제 경상권역에 사시는 분들이 좀 연락을 좀 많이 주셨어요. 주말에 네. 한번 해달라고 해서 여러분들 니즈가 필요하시면 제가 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전격적으로 부산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고요. 오후 1시에 다시 부산 가서 제가 모든 열정을 다 태우고 올 테니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한 가지라도 좀 더 얻어가시는 그런 강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이 지난주 서울역에서 진행된 강연에 참석하셨지만 또 경상권에 사시는 분들도 하필 그날이 되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급작스럽게 결정된 부산 강연회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야지 자세한 내용도 확인하고 참여까지 할 수 있는데요. 아니, 그렇다면 이번 주에 열리게 될 이 부산 강연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좀 진행해 주실 예정인가요? 서울 강연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제가 얘기하는 정신교육하고 이제 기본적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네. 체크 포인트를 2023년에 뭐를 체크 포인트로 해야 되는지 3가지를 제가 일단 알려드렸고 네. 강연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데 방송상으로 제가 오픈 절대 안 합니다. 네, 정말 무조건 오셔야 돼요. 참석한 분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알려드린 약간 특급 비밀 같은 거군요. 네네네. 네. 제가 몇 년간 고수해온 원칙이고 네. 그러니까 정신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일단 알려드린 거고 네. 자, 부산 강연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좀 받고 있는데 거기 플러스해서 서울에 했던 거 플러스해서 좀 프리스타일로 할 건데요. 제가 즉석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를 제가 이제 해드릴 생각이고 제가 일단은 생각한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를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방송을 많이 안 들어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동안 1시간만 딱 들으시면 모든 미국 경제의 지금 흐름, 금리 인상에서부터 지금 현재 시장까지 전부 다 1시간 안에 마스터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일단은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2023년에 그럼 이런 것들을 다 버무려서 어떤 체크 포인트를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인가까지 제가 전부 다 일단은 부산에서 어차피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연말까지 스케줄이 다 차 있기 때문에 네. 강연회 끝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금, 마지막이네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급하게 일단은 결정을 한 거고 네. 사실은 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4시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6시간이 됐든 여러분들 오시는 발걸음 후회 없게 제가 단 하루 만에 시장에 대해서 끝장 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서울 강연회에 참석했던 분들도 부산에 또 참석하셔서 배워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팬도 정말 많고 진짜 많은 분들 지금 실시간으로 이 유튜브에도 노란톡에도 올려주고 계세요. 정말 많이 유익했고 정말 많은 것 배워갔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경상권 분들도 그날 꼭 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급하게 올해 마지막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 오픈했다라고 하고요. 바로 이번 주 주말입니다. 부산에서 예정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 진행 중에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어떻게 참석할 수 있는지 어떤 내용 교육해 주실 예정인지 지금 바로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또 가장 기다리는 순서입니다. 우리 마스터님만의 실전 노하우, 실전 꿀팁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그 내용들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차트 분석보다는 일단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CNBC 내용인데 자, 경제가 잘 유지되고 있는데 왜 미국 은행의 시장은 여전히 그렇게 침체되어 있습니까? 라는 이런 기사입니다. 자, 경제가 잘 유지되고 있는데 하나 끊고 미국 은행은 왜 그렇게 침체되어 있습니까? 요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가 잘 유지되고 있다. 인플레가 여러분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자, 작년 9.1%였어요. 그죠? 작년 9.1%까지 갔는데 지금 뭐예요? 3.2%까지 급속도로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1년 조금 넘은 시간 안에서. 그죠? 자, 이번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 수요일 날 일단 발표하는데 이번 CPI는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가 3.6%입니다. 조금 오를 거예요. 이제 요거는 일단 어쩔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 유가가 조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유가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을 것 같고 서비스 물가도 사실은 지금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3.6% 일단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지 간에 9.1에서 3.2든 3.6이든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가 강연회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짚어드렸어요. 노동지표 뭐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이제 강연회 때 설명드렸고 부산 가서도 이거 지금 설명드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는지 후반기에는 자, 노동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뭡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괜찮죠? 구인이직 보고서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괜찮아요. 뭐 3.6%, 3.7%, 8% 상관없습니다. 4% 미만은 미국에서는 뭡니까? 완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실업률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동지표 괜찮고 인플레이션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제는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미국의 중소은행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용등급이 지금 하락을 했죠. 얼마 전에 저번 달에 무디스에서 뭡니까? 신용등급 하락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가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어떤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나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은행발입니다. 은행발.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진 게 은행발 리스크가 온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러면 은행은 왜 이렇게 지금 좋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정리를 몇 가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지금 현재 상황. 무디스가 미국의 중소은행들 신용등급 강등을 했습니다. 하락을 시켰고,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요. 우리가 실리콘밸리 뱅크, 요거 제가 집중적으로 일단은 분석해드릴 때도 뭡니까? 흑자도산했죠? 실리콘밸리 뱅크가. 흑자도산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손해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흑자도산했어요. 왜요? 지금 가지고 있던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믿었던 달러, 그리고 미국 국채 두 가지죠. 근데 미국채가 뭐예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미국 국채의 금리가 올랐던 거죠. 자, 금리 인상을 하니까 금리 시장에서 금리가 오릅니다. 그럼 국채 시장도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국채 시장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국채 시장에 있는 돈이 금리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 인상하잖아요. 기준금리 인상하면 국채 시장도 수익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국채의 수익률 금리와 국채 가격은 제가 항상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니까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자, 중소은행들이
정말 안전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국채의 가격이 하락을 해요. 그럼 뭐예요? 자기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다운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다운되니까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틀 만에 파산을 한 거죠. 중소은행들 지금 다 이렇습니다. 다 이래요. 그렇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거 반대면에서 자, 안 좋은 면이 일단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두 번째,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공존은 합니다. 근데 은행의 이익은 일단은 1년간 오른 것이 맞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왜 공존을 해야 되느냐. 아, 요거 밑에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금리 인상을 하면, 그죠?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금리, 시중금리. 시장금리, 시중금리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뭐 연준이 5%의 금리를 책정을 하면 은행들은, 기존 은행들은 5 플러스 알파, 이 알파가 뭡니까? 이 은행들의 뭐예요? 이익이죠. 은행 이익. 자,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현물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상 시기에는 대출금리, 은행에서 뭐 기업들이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뿌려주는 그 대출금리가 높기 때문에 은행들도 뭐예요?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얘네들도 뭐예요? 수익성이 좋아요. 수익성이 좋다. 자, 그러면 이 수익성이 좋다라는 게 뭡니까? 밑에 단락.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공존한다라는 건 뭡니까? 얘네들도, 은행들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중앙은행.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렇죠? 요거를 이제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단기금리, 콜금리라고 일단 부른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어떻게 돼요? 은행들도, 시중은행들도 중앙은행한테 이자를 줍니다, 이자를. 그러면 이자가 높게 책정이 되겠죠? 금리가 오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공존을 해요.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공존을 하지만 은행의 이익은 뭐예요? 지난 1년 동안 오른 게 맞아요. 재무구조는 악화가 된 것도 맞고 은행의 이익이 일단은 오른 거에 맞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네. 앞으로 중소은행들의 미래를 어떻게 책정을 해봐야 되느냐. 제가 일단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 조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업용 부동산. 이 상업용 부동산 여러분들 해외 선물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은 이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사무실하고 아파트 대출. 아파트 대출인데 이게 이제 개별적인 아파트 대출은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지 대출이 있거든요. 요겁니다.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론에 대해서 연체가 지금 일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연체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체율이. 자, 어느 은행이나 연체율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또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거는 체크를 꼭 해두세요.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의 9월 위기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증권방송 주식 전문가님들이 많이 하셨을 건데 9월 위기설이죠. 요거는 제가 우리나라 채권 채무 전문가라서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개인이랑 은행은 개인과 뭡니까? 기업에 대출을 내줘요. 기업에 일단은 대출을 내주는데 개인들의 연체율로 은행이 망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 그 비율이 굉장히 기업이 높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악화로 인해서 은행이 무너질 수는 있는데 개인 대출, 자영업 대출로 인해서 은행이 망가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9월 위기설 이거 아니라고 저번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를 보셔야 되냐?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론에 대한 연체 여부. 여러분들이 체크를 계속적으로 일단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오는지에 대한 여부. 경기 침체를 오피셜로 발표는 안 해요, 여러분. 하지만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게 이제 후행적이거든요. 후행적으로 여기부터 경기 침체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부터 경기 침체였다라고 후행적으로 일단은 발표를 해요.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좀 많이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일단은 따진다라고 하면 지금 9월이니까 내년 7월에
작년 10월부터 내년 7월에 2024년 7월에 작년 2023년 10월부터 경기 침체였다라고 그렇게 오피셜로 원래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경기 침체가 지금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데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3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3가지 포인트 일단은 기억하시면서 오셨던 분들은 그 지표를 일단 보시면 경기 침체가 지금 리세션이 오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따져서 자, 지금 결론적으로 뭡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 미국이 지금 경기가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왜 은행들은 좋지 않은가? 수익성도 플러스가 나지만 뭡니까? 재무 구조가 일단은 탄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면 어쩔 수 없이 뭡니까? 자산의 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만 조금 짧게 더 할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시진핑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요거 하겠습니다. 요거. 자, 네. 어차피 자, 오늘 그 경제신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떴거든요. 파월 교체론이 일단은 떴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이 이거 기사 원문 제가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나 하고 일단 끝낼게요. 네. 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그렇죠? 소비자 물가지수. 자, 3.6 컨센서스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났으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근호소매 판매 요거 있습니다. 목요일 중요하고. 자, 금요일은 별 3개짜리는 없어요. 별 3개짜리 중요한 건 없는데 요거 중요하죠? 미시건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이션.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한지도 제가 강연회 때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일단 수, 목, 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노란톡방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들, 실전 노하우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 아쉽게도 시간상 다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톡방 안에서 이 자료와 함께 이야기할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꼭 말씀해 드려야 될 내용이 있죠. 바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부산에서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진행되는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바로 지난주 정말 많은 분들 참석하시고 많은 것들 배워간 이 강연에 못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급하게 새롭게 또 새로운 스케줄 잡았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고요. 네, 지금 바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방송에서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단기적으로는 15,397 라인을 기준으로 매수와 매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목 안에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고점인 16,000포인트 도달 여부 확인 후에 매수 혹은 매도로 중장기 전략을 세워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오늘은 관망이지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중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매도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 오일 전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망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힘의 방향이 매수임에도 이 데드크로스가 출현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인 94달러 도달을 위한 눌림으로 보는 것이 유리하다고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방송의 중요한 전략들, 핵심 포인트 통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